사와디 선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책 5장의 선교사의 현지 적응에 대한 들어가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의 선교 현지 적응.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선교지의 사람이 되어져야 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선교지에 적응이 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고달프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에 그럴 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지에 적응하고 정착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본토인처럼 그와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나 선교지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적응되어 간다. 정착되어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선교사, 선교지에서 적응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선교지에서 다시 내가 선교지 사람으로 탄생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선교사가 자기 하는 사역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는 길이 다르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선교지에 자기에 관계없는 일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모든 분야의 선교지 사람처럼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인교회를 하는 선교사가 나는 한국 사람 상대에 이러니까 뭐 선교지 그거 적응 뭐 정착 뭐 태국어 뭐 별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선교사처럼 태국말도 잘하고 사회와 문화도 잘 이해하고 선교지에 적응도 되었고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태국에서 사역하고 살아가는 자기 교인들을 제대로 지도해 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자신이 선교지에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면 이해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저 반쪽짜리 담임 목사로서의 자기 성도들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요새 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저런 사람은 왜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 태국에 한국에 정착하는데 쉬웠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지금도 안 된다.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한국보다는 이북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착이 될 수가 없죠. 한국보다도 저 이북을 그리워한다. 내 고향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살던 곳이라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잘 살다 보니까, 이북에서 잘 살다 오다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이북이 그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북을 잊어버리고, 한국에 온 사람 중에 이북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덮어놓고 한국을 좋아해. 근데 죽어도 이북은 갈 마음이 없어. 통일되면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줄 마음은 있어도 지금 이북은 가라고도 가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적응하고, 한국에 적응하고, 그리고 한국을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일에, 정착하는 일에 아주 쉬웠을 거예요.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선교지가 좋아지는 거죠.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접근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선교지 적응이 쉬워집니다. 사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이면 태국 선교사로 부르신 그것 때문에 이 태국의 애착을 가지고 태국을 좋아하고 보는 것마다 좋게 보이죠. 한국보다 시원찮아도 좋게 보여. 그걸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한국보다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두 종류죠. 좋게 보이는 건 좋은 거요. 시원찮은 건 시원찮은 것이고, 시원찮은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딱 살펴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적응하면서 정착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그 분야에 손을 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적응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소명 얘기했죠. 소명이 없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소명이 없이 오면 안 되죠.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어려우냐, 마음에 교만기가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마음의 교만기는 뭐예요? 좀 안다든지 좀 가졌다든지. 사람들은 조금 알고 조금 가졌으면 교만하지. 그것이 큰 것인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내 마음속에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가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 편입해서 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 유치원부터 출발해서 가야 되지, 그래도 나는 뭐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한국에서 태국말을 조금 태국 사람에게 좀 배우고 왔죠. 좀 했어요. 좀 했다는 얘기는 뭐 택시 타는 거, 물건 사는 거, 나를 소개하는 거 이러면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말을 하는구나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태국말을 배우게 되니까 내가 참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 많이 돼.
그뿐만 아니고 마음속에 무슨 교만이 있냐면 한국은 왕이 없잖아요. 네? 태국은 왕이 있어요. 왕한테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 네, 그릇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말, 그 왕에 대해서 쓰는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왜 우리가 특별히 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설교를 할지 교회에 쓰는 모든 말들이 보통 말이 아니고, 보통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왕가에서 쓴다든지, 그래서 고급 태국어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태국어예요. 사실은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사용할 때에 이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이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태국 사람에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별로 안 쓰고 그냥 보통 말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아는 사람은야 별로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들이 또 태국 적응이나 정착에 방해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제 태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갖지 않기 때문에 태국인들보다는 한국 사람과 가까운, 한국 사람과 매일 지내. 태국말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반나절 배우죠. 하루에 반나절 배워요. 그런데 반나절 지나서는 모두 다 한국말로만 해제키니까 그 태국말이 제대로 늘 수가 없죠. 태국말 늘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영어로 이제 유치원부터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걔들이 다른 국제학교, 다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애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영어가 느려요. 영어를 잘해도 영어가 느려요. 왜?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학교에 공부하는 것, 아침부터 한 오후 몇 시까지 한 6시간쯤 공부하나요? 그리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계속 한국말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어가 별로 기반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선교사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보다는 태국인들과 같이 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태국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는 태국 사람과 같이 교제할 시간이 많이 있어서 태국말이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태국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교만기가 생겨가지고 그 말이 그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는 어느 정도 태국말을 한 다음엔 그 다음부터 발전이 안 돼. 죽어도 발전이 안 돼요. 그것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발전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나도 태국말 할 줄 안다. 그래서 그래요. 태국말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귀노모로 이같이 태국말을 배웠던 사람들은 내가 태국말을 좀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태국말 못 배워요. 제대로 태국말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태국말 못 배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태국에 열심히, 태국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태국화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기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태국말을 배우고 태국을 이해하고 태국 사회를 알고 태국의 문화를 알고 이러기 위해서는 태국말 배울 때에 아프지도 말고 애기 낳지도 말고 누가 한국에서 누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내 태국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한국 사람이 쓰는 태국말을 딱 들어보면 내 태국말이 검증이 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쓰는 태국말은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잘못 쓰는 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아 내가 이 말이 어렵구나. 이 말을 하는데 어렵구나. 이 말을 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핸드폰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에 보면은 카톡이든지 라인이든지 거기에 글자를 쓰지 않고 말로 하면 지가 써줘. 자판을 갖다가 그 태국말로 자판을 만들어 놓고 딱 그 써라 그리고 얘기하죠. 자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내일은 어디를 가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지가 막 써요. 근데 쓴 다음에 딱 살펴보면 내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 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뭔 얘기냐면 내가 그 태국말을 제대로 발음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 사람의 약점은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한국 선교사가 통역할 때 가서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은 야 통역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것은 바로 뭐냐? 태국말과 한국말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 말을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그 선배가 지금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걸 느끼질 않고. 그러니까 뭐 안 되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국말을 좀 더 고급 태국말을 쓰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도 하고 태국말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 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태국말을 갖다 놓고 읽어. 소리를 내서 읽어. 그리고 소리 내서 읽는 그 테이프를 딱 들으면서 같이 따라가 봐. 그렇게만 들어도 뭐 안 되죠. 말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해야지 듣기만 해가지고 안 되죠. 그 말 따라서 해야만이 일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GMS의 태국 지부장으로 일할 때에 모든 모임을 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반발을 했다고 그랬죠. 왜? 아니 이제 와가지고 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태국말을 하냐고. 왜 한국말 멀쩡한 태국말 놔두고. 그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뭐 있냐면 우리가 태국 사람으로서 태국 선교사로서 성공적으로 고달프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태국말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태국말이 좋아지게 돼 있죠. 내가 잘못하는 태국말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마음이 들게 돼요. 태국말을 못하면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국말을 죽자 살려고 하겠죠.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근데 제가 집을 운영할 때는 이 태국 사람들에게 선교사 훈련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태국 사람이나 혹은 선배 선교사들, 서양 사람들, 오래된 그런 분들을 청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비도 제가 다 조달해서 그분들에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걸 본 사람 중에도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네. 왜? 자기가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하려고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 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번에 5번 다섯 번째 제5장 선교사 현지 적응을 가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과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 신앙의 정체성,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잘 간수하면서 선교지 현지에 적응이야 그거 바른 적응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의 적응을 위해서 선교지를 먼저 이해하는, 선교지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몇 가지를 했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해놨는데, 선교지 이해를 해서 선교지 현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요? 5, 6, 7, 8, 9, 10, 11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3에서는 현지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언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언어 훈련 비법을 갖다가 여기에 5가지, 6가지, 7가지, 7가지의 비법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적응의 태국 사회 적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각 나라마다 달라요. 아시안은 아시안 같겠지. 그게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회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처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문화 적응이죠. 문화 적응. 사회생활은 바로 그것이 굳어지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태국 같은 경우 불교적인 문화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냐. 그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종교가 있죠. 종교.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그 원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있어요. 이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이 바로 제5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서론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성사입니다. 감사합니다.